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앙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갑 지역위원장은 공석이 돼 비대위 구성이 거론되는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망 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물동량이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로 조사돼 민주당의 탈당 권고를 받았는데요. 김 의원이 탈당하기로 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 권유를 받아들인 익산갑 김수흥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모두 12건에 23,129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8건이 부친 명의, 3건은 본인 명의, 1건은 부인 명의입니다. 전체 소유 부동산 12건 가운데 8건은 농경지입니다. 군산 대하면 지경리와 복교리 일대, 익산시 망선면 화산리 일대 농경지이며 현재 김 의원 형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수흥 의원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 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명을 거쳐 복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서 지역 정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비대위 구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새로 뽑아야죠.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또는 직무대행을 맡아야. 김 의원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방침에 따라 탈당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복당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긍정동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이 먼저 탈당을 권유한 것인 만큼 사실상 복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원당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복당은 불가능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조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수흥 의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김 의원의 소명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이조차 소용이 없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오늘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김수흥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김수흥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당국은 어떠한 성역도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해야 하며 김수흥 의원 등 당사자들은 이 같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위법이나 탈법 사항이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아리백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성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첨단 제조장비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과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사인 한양, 국내 모듈 제조 1세대 기업인 신성 ENG 등 3개사로 구성된 주성 컨소시엄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성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3,600억 원을 투자해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생산에 필요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주성 컨소시엄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주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부지 매입과 공장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 심사를 다시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LH로부터 선투자를 받아 신청사 건립에 활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도시기금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행안부 투자 심의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LH 선투자금의 이율은 연 2.92%지만 주택 도시기금은 연 1.8%입니다. 한편 기존에 수립된 익산 신청사 건립은 전체 사업비 948억 원 가운데 자체 재원 491억 원, 지방 채무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시의회 군장인입철도 특위가 관련 주민 피해 접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장항선 복선화 공사로 109 준공이 올해 말로 연기되면서 민원이 늘고 있다며 특위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철도로 인한 피해는 상습 침수와 가옥 균열, 농로 하손 등 80여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해 피해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부실 시공 의혹이 드러난 BTL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해 사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하수관로 부실 시공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송 의원은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이 114km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800여 건의 하자와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확인했다며 사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검찰청장 등에 보냈습니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신복지 전북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에서 신복지 전북포럼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신복지 전북포럼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북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하지가 않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탄소섬유 생산 중심지 육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부활, 제3금융도시 육성 등 4개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섬 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8억 원을 투자해 방축도와 명도, 말도 등 6개 섬 지역에 대해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120억 원을 투자해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저와 상수관로 6.8km 매설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해왔던 섬 지역에 용담댐의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군산시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일반 회계 1조 3천억 원과 특별 회계 2,100억 원 등 모두 1조 5,211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시의회에 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4,100억 원보다 7.6%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는 산업과 중소기업 192억 원과 사회복지 118억 원, 문화관광 5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늘 열리는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122년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보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의 옛 명성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간단체인 발전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1899년 개항한 군산항.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후 올해로 122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대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6%가량을 차지할 만큼 전북 경제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30개 항만 가운데 12위로 물동량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 취급량은 전국 항만 전체 14억 9천만 톤 가운데 1.21% 수준이고 입출항 선박은 전체 35만 척 가운데 1.9%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항의 명성을 찾기 위해 민간이 나섰습니다. 화주와 통관, 국제역의 운송업자 등 항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군산항 발전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평태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과 달리 민간단체가 없어 항만 발전을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협의회장에는 고병술 웨스턴마린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발족한 지 2달 만에 24명이 참여하고 6,700만 원의 후원금도 쌓였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3위의 운동량인데 안에 금년에는 2위라고 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군산항 이용자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군산항이 이렇게 신체되고 나쁘지는 것을 우리의 터전인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진짜 항만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는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신 문제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잔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내놓은 대안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산업이 이제 새로운 미래 신산업으로 새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항만도 변해야 되고 또 우리 항만이 그런 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야만이 우리 모두 우리 군산이 함께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발전협의회 그다음 우리 해수청 우리 군산시가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코로나19의 불황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출범한 민간단체. 군산항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2명입니다. 지역 발생 581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5,692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977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3명, 군산 2명, 익산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83명입니다. 군산 지역 확진자 2명은 광명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연쇄 감염됐습니다. 익산 1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1입니다. 새만금 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롱개 서식지가 확인되면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군산 수라갯벌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롱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염생식물 군락에서 흰발롱개 흔적을 발견했다며 수천 마리가량이 서식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의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교사가 성추행을 다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는 익산 지역 직업학교의 교사라고 밝힌 여성이 60대 남자 교습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으며 이 사실을 교장에게 알렸으나 학교에 피해가 간다며 묵과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청원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해당 청원인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인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중국산 장어 3톤을 재포장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인천과 경남 등 3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업소와 도박,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업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6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제외해달라며 도교육청에 진정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영양교사 400여 명이 어제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비용을 학생이 내는 우유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우유를 학교급식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오히려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군산시가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우리밀 제품으로 만든 밀가루와 국수, 라면 등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공급에 이어 우리밀로 만든 부침가루, 국수, 라면 등 2,200kg의 우리밀 제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51곳에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산물의 미래 소비자인 원화 4,200명의 우리밀 제품이 공급됐으며 관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의 폐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되어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 가운데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농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폐차가 신청된 농기계는 정상 작동 여부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조기 폐차 신청은 관할 시군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단일 과제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2차 전지 연구개발 공모에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123억 6천만 원이 투입돼 고성능 전지 소재부품 기술 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드론에 탑재될 초경량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며 250W급 탄소 섬유 기반 연료전지 발전 모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뉴파워 플라즈마와 비나텍 등 12개 기업들이 공동 참여합니다. 도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청년 수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 도내 청년 1,399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63%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청년 수당을 꼽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정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과 대학생 직무 인턴, 정북 청년 허브센터 운영 등이 선호 정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훔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14살 A군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외제차 등 11대를 훔쳤으며 전주 일대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군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농촌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됩니다. 익산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낭산면 10개 마을과 오산면 1개 마을 등에 농약안전보관함 300개를 보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보건소는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와 자살 고위험군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의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로 상품은 만 34세 이하 내 외국인에 7,900원에 판매하고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가 할인됩니다. 바다로는 전국 81개 항로 123척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군산 계야와 말도, 어청도를 오갈 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을 대표하는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기획전시 가람 편지전이 오는 26일까지 가람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가람 편지전에는 이병기 선생이 생전에 가족과 제자에게 보낸 편지 8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는 편지 8점은 가람 선생의 손자 이양배 씨와 석정문화관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와 익산 출신 가수 마크투비, 익산시를 노래하는 음원 익산으로를 내일 발매합니다. 익산시는 익산 출신 가수 마크투비가 협업한 노래 익산으로를 내일 오후 12시부터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으로는 가수 마크투비 작사, 작곡한 노래로 공공시설 등의 통화 연결음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새마을부녀회가 국가유공자 가정 10가구와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협의체가 복지상담을 통해 발굴한 저소득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용품과 식자재, 생필품으로 구성된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신광모자원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해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낮 기온이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